우리 후반부에 과제 하나 또는 두 개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제를 완전히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오늘이 11주 차니까 이제 예를 들면 프로젝트 자기가 뭐 만들지 고르고 강사나 조교님이랑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일종의 계획서를 하나 작성을 해보는 느낌.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초기 버전, 뭐 영어로 하면 프로토타입 정도가 되겠죠. 그런 초기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서 내가 최종 버전까지 어떤 거를 추가로 도입을 할 예정인가를 살짝 적어보는, 그렇게 해서 두 개 정도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제를 할 예정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무튼 제출을 하겠죠. 제출을 하면 제가 채점을 하겠죠. 그 채점한 점수를 이제 과제 점수, 우리 이제까지 과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3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3개가 다 동등한 비율로, 만점 비율로 출제가 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과제 넘버 4랑 5 해서 5개의 과제가 출제된 걸로 치고 그 과제 점수 우리 몇 프로인가요? 20%인가 30%인가 그럴 겁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점수를 집어넣냐. 그렇지 않다면 얘는 과제긴 하지만 프로젝트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우리 기말고사 대신 진행하는 프로젝트 점수에 산입을 할 것이냐를 지금 7분 남았습니다. 7분 안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익명 투표예요. 선택을 해주시면 그 결과를 오늘 바로 결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까지, 사실 오늘 새벽까지 해서 우리 올해 같이 사용할 GUI 라이브러리 모듈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오늘 지금 LMS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윈도우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는 잘 돼요. 모든 기능 잘 작동합니다. 뭐 제가 코드 짜면서 맨날 테스트 거기서 하니까요. 근데 어제 조교님이 지금 맥을 쓰고 있는데 맥에서는 약간은 다르게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내용까지는 큰 무리 없이 동등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집에서 예를 들면 영상 보거나 아니면 예시 파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봤던 거랑 영상에서 나오는 거랑 좀 다르게 동작하는 것 같다라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자기 집에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다, 파이썬 3가 깔려 있다, 근데 파이썬 3.7 또는 그거보다 아래 버전이 깔려 있다, 그거는 예견된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3.8 이상부터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기 집에 3.7 이하가 깔려 있고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안 된다, 뭐 부모님이 장사하시는데 3.7 가지고 하신다, 그렇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 버전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얘기해 주시고, 아무튼 이 정도 썰 풀어두면 10분 지났을 테니까. 이거 왜 마감이 안 되니? 그러네요. 뭐 주말까지야? 아니에요. 자, 30초 뒤에 강제 종료합니다. 자, 이제 한 10초 정도 뒤에 투표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네, 이제 투표 종료해요. 과제 점수로 산입이 아니라 프로젝트 점수로 산입이 다수 의견이고, 따라서 우리 과제 점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제 넘버 1, 2, 3에 대해서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점수도 이미 결정 났죠. 그래서 출석은 지금 열심히 누적하고 있고, 기타 점수는 재수강하는 친구들 아니면 기본적으로 만점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남은 건 프로젝트입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출제되는 프로젝트랑 관련돼 있는 과제들은 과제라고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점수에 산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생기겠죠. 그러면 과제 점수랑 여러분이 만든 최종 버전 게임에 대한 점수랑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려 놓고, 오늘은 예시를 이론용이랑 실습용 두 개를, 압축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둘 다 다운로드 해 두신 상태로 천천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벌써 11주차 목요일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16주차 목요일은 쿨하게 휴강을 때리는 거로, 아침에 사과 7개 먹고 저녁에 쉬는 거로 지금 스케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린 기말 안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미적 공부, 공업수학 공부, 일반물리 정력학 공부 하시고
우리는 남들보다 한 주 일찍 끝내는 걸 지금 목표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휴강 없이 지금 잘 진행했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종강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을 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론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이론 시간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그리 많진 않아요. 제가 오늘 천천히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제목이기도 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랑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을 먼저 읊어놓고, 자, 여러분이 그런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전보다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GUI 모듈 제가 작성해 온 거를 같이 살짝만 구경해보고 쉬었다가 실습 올라가서 실제로 그 모듈을 가지고 최종 목표까지 오늘 도전을 해보고 집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의 마무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UI 모듈이라는 친구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일단 GUI 원래는 대문자로 적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어입니다.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뭐 버튼 누를 수 있는 버튼이라든가 살짝 터치해서 키보드로 치면 거기다 글자들을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뭔가라든가 등등,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적절한 조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서비스를 GUI라고 보통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영어 사전 제가 발음 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도 보통은 GUI 정도로 발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몇 가지 사전마다 발음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했던 영어 사전에서는 GUI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발음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는 소문자로 GUI 모듈 같은 느낌으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오늘 구경해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게 된다면 내가 한 달 동안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저랑 조교님이랑 같이 살짝 각을 재보고 퇴근을 하도록 하죠. 요건 요거고, 그래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냐?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까지 만들어봤던 프로그램은 그 실행의 끝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도 하나의 어엿한 컴퓨터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CPU라든가 우리 맨날 얘기하는 메모리라든가 SD카드라든가 그런 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직접 터치해 가면서 실행하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지가 중간에 꺼지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이제 켜놓고, 물론 뭐 배터리 아끼려고 화면을 끈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제외하고 충전기 물려놓은 채로 카카오톡을 띄워두면 걔는 내가 자고 있는 동안 계속 실행될 겁니다. 사용자가 특별히 뭔가 누르거나 백 버튼 연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랍시고 지금 이전과는 다른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거는 이쪽 내용이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익숙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구비를 해놔야 되냐? 그 다음에 그렇게 구비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내 목표대로 동작하는 프로그래머로서 작성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나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까지 얘기해 두고 스타트를 해보죠. 자,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구성했던 코드 덩어리들은 기본적으로 그 실행의 끝이 존재했어요. 여러분이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한다 라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물 가장 마지막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는 run 코드 덩어리에 대한 실행이 끝이 나는 셈이 됩니다. 또는 여러분 중간에 return문을 적어둘 수가 있었죠.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return문을 적어둔다.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그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와중에 그 return문을 실행하게 됐다라면 이제 더 이상 그 함수 코드 덩어리 내용물을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행을 끝이 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듈 역시나 .py 파일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문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F5를 누르거나 임포트문을 실행하거나 한다면 그 .py 파일에 있는 문장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쭉 실행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가장 마지막 문장을 실행이 끝나면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 덩어리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인터랙티브에서 꺽쇠 3개 보여주면서 그럼 방금 실행한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다음에 뭐 할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걸 구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순차 분기 반복 배웠잖아요. 순차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요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전에 얘기한 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일단 크기 측면에서의 무한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노트북이나 핸드폰, 메모리,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SD카드. 자, 걔의 크기는 보통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8GB, 16GB 이런 식으로 부르죠. 기가면 메가보다 위에 거고 킬로보다 위에 거죠. 그러니까 1000배, 1000배, 1000배입니다. 10억 배예요. 그래서 16기가다 라면 160억 개의 뭔가가 들어있는 메모리란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노트북들 중에 16기가도 있을 수 있고 32, 64도 있을 수 있지만 무한대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막 부품 같은 거 검색하는 사이트 가서 보면 막 16기가면 3만원, 32기가면 5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정비리하진 않지만 아무튼 더 비싸지죠. 자, 무한대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존재한다라면 걔의 가격은 우리가 구매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그죠?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무한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뭔가 컴퓨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소수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컴퓨터는 다룰 수 없다는 얘기도 했었죠. 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근사값을 적당히 담아서 보통은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공간 측면에선 그렇고 시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문장의 개수가 무한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함수정의 .py 파일 안에다 적게 되겠죠. 다른 함수정의 안에 적거나요. 아무튼 간에 자, 그 파일이라는 거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파일의 내용물, 텍스트를 구성함으로써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파일은 메모리 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여전히 유한한 공간인 SSD나 SD카드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크기도 유한해요.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 관점을 들고 간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쭉 실행되는데 그 실행 흐름이 무한히 아래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언젠간 .py 파일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랑 비슷한 얘기 랜덤 할 때 어쩌면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확률은 기본적으로 6면체 주사위가 있다. 주사위를 무 한 번 굴렸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1 나온 빈도수랑 6 나오는 빈도수가 다 일정한 게 보장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사위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한히 굴렸을 때 6분의 1, 6분의 1 딱 떨어진다라는 게 확률의 개념이고 따라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그 확률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random.randint 써봤잖아요. 1, 2, 3 해가지고 1, 2, 3 세 가지 숫자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걔는 절대로 그 진짜 확률 무한히 호출했을 때 1 나오는 확률, 2 나오는 확률, 3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씩 일정하다라는 걸 보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유한번 호출했을 때 1 나오는 확률, 2 나오는 확률, 3 나오는 확률이 일정하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엄청 크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전에 1이 나온 적이 있다라면 그 유한한 범위 안에서는
1 나올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챠 게임이 모바일 게임을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카드팩을 깠는데 희귀 카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나는 내 카드팩을 그때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전설이 안 나왔을 만큼 내가 전설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컴퓨터 동네에서는 랜덤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전설 카드 나올 확률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일단 게임의 경우는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요. 진짜 확률 적용하면 오픈하고 한 달 동안 전부 다 전설 카드만 받을 수 있는 확률도 0은 아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체 도메인이 무한이면 그 중에 짧은 한 달 동안 전부 다 전설만 나올 확률도 0은 아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10,000번 돌렸다라면 그때 한 2장 정도 무조건 떨구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둡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요거는 제 데스크탑에 작업 관리자를 켜서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들고 와 봤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찍은 거긴 한데, 그래서 4기가짜리 있고 메모리 16기가 있고 등등인데, 지금 보시면 작동 시간이 이렇게 콜론이 3개가 박혀 있어요. 이 당시에 제가 제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른 지 0초가 지났고 27분이 지났고 17시간이 지났고 11일이 지났습니다. 11일 동안 퇴근하지 못했을 때 이 수업자를 만들었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컴퓨터 키면 바로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 윈도우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특별히 뭔가를 누르거나 아니면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거나 배터리가 다 되거나 하지 않는 한은 계속 실행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실행돼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행하도록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윈도우스라는 .py 파일이 존재한다 치면 엄청 길겠죠. 요즘은 억줄이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py 파일도 역시나 길이는 유한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쪽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유한합니다. 따라서 그 .py 파일, 윈도우스 .py 파일은 마지막 문장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자가 뭔가 누르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괜찮아요? 저런 프로그램들도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 윈도우 끝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엔간하면 그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며칠 동안 켜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윈도우 만드신 분들은 박사님들이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자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한다면 우리가 배운 반복 흐름이 그 윈도우스.py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에는 그 전체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반드시 반복 구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드 파일 길이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어 봤었죠? 맨 마지막에 연속 재생 기능을 추가를 해봤잖아요. 그 연속 재생하는 노래방 프로그램은,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아니면 X 눌러서 아예 창을 꺼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동일한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실행되도록 반복 흐름을 while문을 당시에 구성을 해뒀기 때문이에요. while true 콜론하고 내용물 들여쓰기 했었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시든 나중에 진짜 회사에 가서 연구소에 들어가시든 여러분이 실행 흐름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선택지는
우리 공창컴 시간에 배운 요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순차는 당연히 안 돼요. 순차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py 파일의 길이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게 무한한 길이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해결됩니다. 복붙 열심히 해가지고 복붙을 무한번해서 길이가 무한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근데 아쉽지만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분기는 실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반복 개념을 도입한다. 이 선택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납득이 됩니까? 우리가 기말고사를 본다면 이건 기말고사 문제에 나올 만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기말고사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법한 라이브러리들 또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들은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가운데다 두고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작업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우리 그 왕십리 나가보면 다양한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광판들은 보통은 주기적으로 어떤 전구를 켜고 그 다음에 뭘 끄고 저걸 켜고와 같은 흐름이 존재하죠. 자, 그런 것들 전광판을 컨트롤하는 조그만 컴퓨터 안에도 이런 반복 흐름, 이런 커다란 와일문 하나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조그만 컴퓨터를 만들 수 있냐는 별개 문제긴 한데 그런 게 존재한다면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나만의 전광판에다가 나만의 메시지를 시간 흐름에 맞게 보여줬다 지웠다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게 본다면 그렇고 크게 본다면 방금 전부터 설명했었던 우리가 쓰는 윈도우라든가 맥 같은 운영체제들이 이런 커다란 와일문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 커다란 와일문 안에는 이제 USB를 꽂았나? 라든가 마우스를 움직였나? 아니면 와이파이가 끊겼나? 와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다양한 코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실행해 가면서 이번에 와이파이는 그대로고 USB도 그대로고 별로 할 거 없구만 좀만 쉬자 이런 식으로 그 와일문의 반복 한 번을 끝을 내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터 코드 세 번째 시간 해가지고 과제 넘버 3 듀얼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거였죠. 거기서도 매 반복마다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적용해서 비교를 수행한다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id 값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함수 덩어리를 들고 와서 걔네들 각각에는 서로 다른 코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능력치를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단서를 같이 구경해 봤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if문, elif 부분, else 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능력치를 내 순서에 맞는,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는 서로 다른 능력치를 써서 비교를 수행하도록 코드를 짜는 버전도 물론 존재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하시든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함수를 호출하시든 해서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금 한 단계씩 가다가 갑자기 최종 목표에서 대형 점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살짝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GUI 모듈에도 나름 원초적인 이런 커다란 와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름 원초적인 버전의 게임 엔진을 여러분은 다들 우리 게임 만든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나갈 예정이라 가급적이면 게임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GUI라 적어 놓으면 여러분 그냥 게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무튼 원초적인 거 하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같이 저랑 구경을 해보고 오늘 이론을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실제로 이따가 실습 시간에 같이 사용을 해볼 예정이니까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11-1 압축을 푸시면 .py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core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blank라고 적혀 있어요. blank는 비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core는 말 그대로 core입니다. 얘네 둘 크기 비교하면 지금 core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줄이 조금 넘어가고 지금 36KB 정도에 육박해요. 그래서 영어 글자 기준 우리 유니코드 쓰지? 아무튼 한 18,000자 정도가 지금 .py 파일 하나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금 전 얘기했던 그 커다란 와일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간단한 게임 조금 더 쉽게 한 달 안에 만들어 보기 위한 또 다른 서비스들이 조금씩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걸 이따 실습 시간에 저랑 조교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랭크만 봅시다. 그래서 저런 식의 .py 파일, 저런 식의 모듈이 하나가 존재하고 여러분은 그걸 사용하는 나만의 새로운 프로그램, 나만의 새로운 게임을 구성하기 위한 또 다른 .py 파일을 작성해서 내용물을 채워가면서 진행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blank.py 파일 열어보시면 임포트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core.py 파일을 내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에 GUI라고 등재해 놓고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일단 실행하면 F5 눌러서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텅텅 비어있는 800 곱하기 600 사이즈의 제목이 개발 중 느낌표로 되어 있는 하얀색 창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이렇게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창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코드 실행 흐름을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거기에 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GUI 모듈 이름이죠. time.sleep 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새로운 창 하나를 만들어서 W에다 담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문장은 그 W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 게임의 본문에 해당하는 실행 흐름을 시작한다라는 .start 괄호 닫고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tart를 호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 새로운 아직은 다른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얗게 텅텅 비어있는 창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창을 끄면 지금 아직은 인터랙티브에 지금 꺽쇠 3개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은 맨 마지막 문장을 실행 중인 거예요. 그 start라는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이제 이 프로그램 사용자가 고의로 강제로 X를 누르거나 해서 종료를 하면 그 방금 전 봤던 우리 프로그램 가장 마지막 문장의 실행이 끝나고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슬프지만 스타트를 다시 호출한다고 창이 다시 뜨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동일한 게임 한 번 더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F5를 다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요 블랭크라는 거 .py 연 다음에 여기서 F5를 눌렀어요. 그래서 GUI 모듈 가져오고 새로운 창 만들고 뭔가 복잡한 걸 한 다음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스타트를 했더니 화면에 그 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창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마지막에 종료를 하거나 하면 이 마지막 문장이 실행이 끝나고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분만 이제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이전 과제 넘버2랑 넘버3에서 넘버1도 거의 비슷했죠.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을 채워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최종 목표라든가 이 GUI 모듈을 써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역시나 여러분은 내가 호출하는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내가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에서 이런 이니셜라이즈에 해당하는 함수,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함수의 내용물을 채워 넣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패스문 하나만 들어있는 상태인데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W라는 친구를 써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GUI랑 관련된 게임이랑 관련된 뭔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 찍으시면 우리 늘 그래왔듯 이름 목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W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데이터, 딜리트 오브젝트, 뭐 get size, internals 얘는 안 봐도 돼요라고 한국말로 이름 적어 놓은 거 있는데 얘는 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봐봤자 모르는 건 다 엿다 때려 박아 놨어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시고 반대로 나머지 애들은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쓸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new 해갖고 스타트 하는 거 보면 자, new 이미지 여러분은 요 모듈을 써서 GUI 모듈을 써서 내가 미리 따로 저장해 놓은 .jpg, .png, .bmp 그림 파일 하나를 들고 와서 그 그림을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략할게요. new over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미적 시간에 나오나요? 미적 시간에 일립스인가 뭐 그런 걸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타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타원 하나를 내가 원하는 크기의 타원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화면상의 위치에 배치를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함수고 괄호 열면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x랑 y랑 위즈랑 하이트 고르셔야 되고요. 등등등 지정한 위치, 크기, 색상 값을 토대로 새 네모를 추가합니다. 라고 설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다면 조금 불편했을 것 같은데 파이썬 동네에는 help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help입니다. 그 다음에 help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여러분이 지금 적을 수 있는 뭔가 예를 들면 int 같은 걸 적거나 할 수 있어요. 지금 int에 대한 설명은 너무 많아서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 괄호 열고 W하고 점 찍고 아까 나왔던 new rectangle 이라는 친구를 넣고 괄호 닫고 하면 제가 자, 요 아이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툴팁을 보여줄 때 말을 잘라 먹어요. 그냥 대충만 소개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help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우리 맨날 쓰는 W 한 다음에 맨날 쓰게 될 W 한 다음에 내가 궁금한 그 함수 이름까지 해서 수식을 적고 안에다 집어넣어서 엔터를 치시면 제가 미리 세팅을 해둔 이런 식의 한국말 메시지,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한국말 메시지를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인수를 엄청 많이 받는데 각각의 인수가 인수 자리에 지정하는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를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리턴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리턴 값의 의미도 역시나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이걸 다 달아놨으니까 일단은 help 하나만 기억해 놓은 상태로 이따 실습 최종 목표하거나 할 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를 써서 예를 들면 350 곱하기 250 xy 좌표는 이렇게 가져가고 너비는 100에 높이는 100에 같은 느낌으로 해서 350, 250 위치에 100 곱하기 100만큼의 크기를 갖는 네모를 보여주기 시작하겠다 와 같은 느낌으로 함수 출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리턴을 해요. int 값 하나를 리턴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뭐 result 이렇게 담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n하고 언더스코어 해서 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이런 느낌으로 예시에서는 명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new rectangle 호출해서 이 GUI 모듈, GUI 라이브러리가 나한테 던져주는 숫자를 n 언더스코어 벡트에다가 담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W 한 다음에 move 오브젝트라든가 아니면 resize 오브젝트라든가 아니면
위 컬러, 지금은 색상을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색상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브 오브젝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무브 오브젝트 설명을 살짝 구경해보고 올게요. 헬프 하고 w.move 오브젝트 엔터 치면 얘는 숫자를 하나를 일단 받아요. 내가 그러니까 네가 new 할 때마다 내가 숫자 하나씩 던져줬을 텐데 그 숫자를 다시 들고 와라. 그러면 그 숫자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네모나 타원이나 이미지나 등등에 대해서 변경 작업을 수행해 주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봐봐요. 여러분이 new 렉탱글을 3번 호출하면 화면에 네모 3개를 한꺼번에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네모만 무브를 하고 싶다, 어떤 네모만 크기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무슨 네모인지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매번 호출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리턴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여긴 이제 네모 3개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그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줬고 F5 누르면 지금 겹치기는 하는데 겹치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350, 250이니까 얘는 450, 350이 되겠네요. 얘는 650, 55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줄줄이 같은 느낌으로 3개 네모가 배치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맨 처음 추가한 네모는 여기 있고 지금 화면 전체는 800이 600이니까 우리가 지금 X좌표 350, Y좌표 250으로 정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우리 수업에서는 3D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덕심의 세계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우리는 2D 게임을 할 거예요. 2D 세카이에서 놀 겁니다. 자, 컴퓨터 동네에서 2D 화면을 다룰 때 2D 환경을 다룬다라면 기본적으로 일단 X축은 늘 미적 시간이라든가 늘 봐왔듯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X축의 원점은 화면상의 가장 왼쪽 점입니다. 오케이? 근데 Y축은 평소랑 달라요. 컴퓨터 동네에서 2D 이미지 같은 거 다룰 때 Y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0,0이다라면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화면에 대한 0,0이다라면 그 화면의 가장 왼쪽 위점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어떤 네모의 좌표, 어떤 타원의 좌표 같은 것들을 기술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면 한가운데는 사실 여기거든요. 400,300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왼쪽으로 50, 위로 50만큼 해서 350,250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점을 기준으로 가로로 100만큼, 세로로 100만큼 해서 마치 이 까만 네모가 지금 화면 한가운데 100 곱하기 100 네모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오른쪽 아래점이 얘 위점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배치를 해놓다 보니까 약간의 원근감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네모 3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 3개를 화면에 보이기 위해 여러분은 뭐 while문을 쓰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순전히 자유예요. 아무튼 이 호출식을 3번 계산하시면 돼요. 내 화면에 총알을 300개 띄우고 싶다. 그러면 while해서 300번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300개의 총알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들이 담기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게 해뒀다면 여러분은 이제 W 가지고 move 오브젝트 해서 숫자를 하나를 지정해요. 자, 지금 3개가 화면에 떠 있을 건데 나는 가장 처음에 추가한 네모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 같은 느낌으로 내가 그 숫자를 담아둔 이름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담아둬야겠죠. 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얘를 담아두고 그걸 활용하도록 첫 번째로 만든 네모의 X좌표를 예를 들면 0, XY 좌표를 0,0으로 바꾸겠어 와 같이 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다시 실행하면 지금 첫 번째 네모는 화면 한가운데 있는 네모예요. 그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무 타이밍에나 걔의 위치를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얘는 0,0을 기점으로 100 곱하기 100만큼 크기를 갖는 까만색 네모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이 이니셜라이즈에다 적어두면 그 내용이 게임에 반영되나 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업데이트는 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initialize라는 친구 안에다가 여러분이 문장을 적어둔다면 이 안에 적어둔 내용물은 F5를 누르면 한 번 실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임에는 네모가 3개 존재해요. 이게 2번 실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업데이트 내용물은 한번 볼게요. 이 동등한 거 무브하는 거를 뭐 x는 0, y는 0, 그 다음에 x 더하기 1, y 더하기 1. 아니다. 얘는 할당문을 위에다 올려놓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x는 x 더하기 1, y는 y 더하기 1 같은 느낌으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업데이트가 호출된다고 가정하면 이 이름 때문에 네임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서 지금 할당문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름들은 다 요번 이니셜라이즈 호출에 대한 로컬 이름 사전에 저장될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이니셜라이즈에서 새로 만들어놨던 우리 게임에서 쓰려고 미리 만들어놨던 그 네모의 위치를 업데이트해서 변경을 하는 게 목표예요. 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로컬 이름 사전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GUI 모듈에서는 w.data라는 친구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w.data는 제가 이거 안 적어놨을 수도 있는데 한번 구경해 볼게요. 아, 다행이네요. w.data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유롭게 얘도 하나의 이름 사전을 가질 수 있는 친구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w.data라는 친구의 이름 사전에다가 내 자유롭게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고 동시에 새로운 값을 거기다가 담아두고 나중에 동일한 값을 꺼내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data 미안해요. 이거를 점까지만 찍고 복붙을 할게요. 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할 때 항상 w.data 해가지고 풀네임을 찍어가면서 등재를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요 w.data.x 요 x라는 이름은 절대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장이 돼요. 이제 여기서 적은 이름, 여기서 적은 이름 여러분이 w.data 섞어가지고 동일하게만 적어둔다면 지금 여기서는 가장 먼저 업데이트를 호출했다면 0이 담겨있는 상태로 0 더하기 1 해서 다시 1을 담는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 근접하게 동작을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니셜라이즈에서 새로 만들었던 그 첫 번째 네모 숫자를 가지고 걔의 위치를 잠깐 여기 더하기 1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변경하겠다와 같이 코드를 적는 게 가능해요. 자, 얘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일단 이니셜라이즈는 F5 누르면 딱 한 번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본다면 일단 이니셜라이즈가 호출된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하겠죠. 그래야 지금 의미 관점에서 맞는 거니까요. 지금 이 이름을 등재하는 부분은 등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당문을 먼저 실행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네임 에러가 뜰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일단 네임 에러는 뜨지 않을 거예요. 업데이트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이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F5를 누르면 오류나진 않겠지?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합니다. 갔어요. 이제 땅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자, 요런 느낌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자, 요 업데이트는 여러분 그 프레임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FPS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렉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들어봤나요? 똥컴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기본 세팅상으로 이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 호출되도록 큰 왈문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번 호출할 때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한가운데 있던 첫 번째 네모는 0,0에서 스타트를 해서 오른쪽으로 한 픽셀, 아래로 한 픽셀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초에 60 곱하기 60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 지금 세로 길은 600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켜놓고 10초 정도 지나면 3, 4, 5, 6, 7, 8, 9, 10, 11까지 하면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XY 좌표상으로 더 이상 화면에 안 보이는 수준까지 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해요.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일단 최종 목표를 먼저 스포일을 해드릴게요. PDF 파일에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떼면 점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제목 그대로 동작합니다. 이따가 저랑 조교님이랑 모범 답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스페이스바 누르면 기를 모으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기를 열심히 모으다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띄면 팡 하고 튀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만유 인력이 적용해서 그 친구의 Y 속도가 조금씩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에 Y 속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Y쪽 아래로 꽂히니까요. Y 속도가 플러스니까 밑으로 꽂혀 내려가고 조금씩 더 빨라지다가 땅에 다시 착지를 하게 될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 정의의 내용물을 변경함으로써 문장들을 작성함으로써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착지하면 또 점프할 수 있어요. 또 스페이스바 눌렀다 띄면 됩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진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게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국밥을 먹기 전까지 진행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혹시 궁금한 거 있다, 저게 되면 이것도 됩니까? 같은 거 질문하고 싶다. 여러분 게임 만들 때 뭐 집어넣고 싶습니까?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격? 물론 중요하죠. 일단 자본은 무한이라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은 네모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요. 원한다면 동그라미, 타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는 .png 파일, 그림 파일 하나 준비해 놨다면 그릴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기의 XY 좌표랑 크기를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림은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뭔가 보여줄 수 있으면, 지금 얘는 화면 보기 이상의 가치를 갖지 않는 거죠. 그냥 켜면 좀 신기하다, 한번 실행하면 끝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게임다운 느낌이 되려면 당연히 이런 출력이 아닌 입력 부분도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뭐 지금 보여드릴까요? 일단 실습 때 볼 것 같긴 한데, 알았어요. 자, 지금 보면 매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60분의 1초마다 XY 값을 1씩 증가시키고 그거를 네모에 반영을 하는 코드가 여기 동그라니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또 다른 코드를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 점 한 다음에
키즈라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중괄호를 열고 따옴표를 해서 그 사전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즈에서 Q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Q키를 지금 누르고 있나? true, false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콜론을 하면 그걸 조건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번 프레임에 Q를 눌렀다면 그때만 실행되는 문장은 요 안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해서 w. 리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리컬러 오브젝트 색상 변경하는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친구에 대한 지금 움직이지 않는 친구를 쓸게요. 그래서 컬러는 블루. 사용자가 Q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지금 이번 프레임에 누르고 있다면 그 셋 중에 가운데 있는 네모, 살짝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를 파란색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적은 셈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else 부분에서는 원래 색깔인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어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제 Q를 누를 때마다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Q를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파란색입니다. 그다가 Q에서 손을 띄면 다시 검은색이 될 거예요. 우왕, 색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move 오브젝트랑 비슷하게 리컬러 오브젝트는 이제 그 네모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 위치가 아닌 색상 값을 새로운 값으로 지정하겠다. 나 대신 그런 느낌의 할당문을 실행해주는 함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원색 계열 말고 약간 파스텔 톤으로 진행한다든가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바 같은 걸 표현한다. 만 피면 생 녹색이고 개딸 피면 새빨강색이고 그 중간이면 빨강과 녹색의 중간 색깔이 되도록 계산을 해서 집어넣는 거 역시나 가능합니다. 빛의 삼원색 다 알죠, 여러분? RGB라고 부르는 거. 그걸 쓰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자, 키도 이렇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키즈 말고도 마우스 버튼스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지션 XY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냥 화면 위에 왔다 갔다 했던 그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또는 마우스 버튼을 눌렀나 안 눌렀냐 여부를 우리 게임에서 데이터로서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이것만 해도 이제 사격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 이전에 키보드 입력은 보통 input이라는 함수를 썼죠. 중간고사에도 나왔죠. 그죠? input과를 여기 닫고 걔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엔터키를 칠 때까지 적었던 글자들을 하나의 str 형식 값으로 압축을 해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직 엔터키를 누르지 않았다면 열심히 키보드로 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우리한테 전달이 되진 않아요. 엔터키를 쳐야지만 패키징을 해서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백스페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커서를 이동시켜서 가운데 있는 글자만 살짝 바꾼다든가 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게임은 그런 식으로 키보드 입력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더 직관적이라고 얘기하죠. 직관적으로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라는 건 그렇게 엔터키를 누를 때까지 그딴 거 신경 1도 안 쓰고 단순하게 진짜 원초적으로 지금 Q를 저 사람이 누르고 있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냐 같은 것들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Q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F4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ESC 키라든가 아니면 원한다면 왼쪽 화살표 키라든가 등등도 다 입력으로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WASD 말고 화살표 키를 써서 또는 둘 다 쓰는 2인용 게임을 만들거나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력 쪽에 대해서는 그렇고 자, 일단 지금 이 GUI 모듈에서는 그 정도까지를 지원을 해요. 새로 뭔가를 화면에 배치하고 지금은 이니셜라이즈에서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업데이트 내용물로서도 새로운 뭔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가운데 있는 그 네모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좌표를 하나를 새로 받아서 10컷만 10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하면 얘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네모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막 진해처럼 이렇게 철골 같은 느낌으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실제로 저 네모들을 쓰진 않지만 여러분은 마치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캐릭터 바로 앞에 총알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총알의 위치를 나중에 변경해야 된다라면 그 new 어쩌고 저쩌고의 리턴 값을 받아뒀다가 세이브해뒀다가 필요한 타이밍에 그 총알을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계속 실행하면 오지게 메모리를 먹는 악성 코드 같은 프로그램이 완성된 거죠. 자, 이거 말고 또 여러분 무슨 기능 추가하고 싶습니까? 마우스 됩니다. 키보드 됩니다. 뭐 음성인식 하고 싶습니까? 2D 게임이니까. 나는 널 좋아해. 이런 거 입력하고 싶습니까? 아니겠죠, 아마도. 그런 거는 마음속으로 하시고. 아쉽게도 소리를 출력하는 거는 우리 전문용어로 불금이라 부르죠. 우리를 신명나게 하는 각종 음악들이 있잖아요. 자, 소리를 출력하는 건 아쉽지만은 윈도우에선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쓸 수 있을 만한 게 있는데 맥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금은 없는 거로 그냥 머릿속에서 또는 따로 유튜브 켜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 켜서 별도로 재생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GUI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거 또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벌써 1시간 11분 지났어요. 여러분 이 수업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임 만든다는 거 알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이제 드랍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한 달 동안 게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GUI 모듈을 지금부터 선행학습하는 건 어렵지만 이 세상에 과연 게임이라는 게 뭐가 있나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야 뭐 다양한 게임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고 왔으니까 이런 수업, 이런 라이브러리 만들 수 있고 하는 건데 혹시 자기가 게임과 관련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충만하지 않다라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초중고 때 게임하면 절대 좋은 대학에 못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대학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이 대학이 나쁜 대학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게임하면 큰 사람이 못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막 부모님께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나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쩌면 게임을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게임을 단 한 가지밖에 안 해봤다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게임을 해봤다면 다양한 게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잼민이라고 부르죠.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해봤던 게임 한두 개만 가지고 댓글을 막 달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했던 그 게임보다는 퀄리티가 구린 것 같네요. 막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답니다. 그러면 대학생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죠. 그거보다 좋은 게임이 세상에 얼마나 널리고 널렸는데 하면서 그런 취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걸 한번 구경해 보시고 막 요즘 이제 게임 파는 사이트들 보면 되게 휘황찬란하게 이거저거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한 달 동안 어떤 게임을 만들 건지를 꼭, 자, 그걸 한 달 동안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 안에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해서 꼭 다양한 거 구경해 보시고 내가 한 달 동안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 그런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이제 저나 조교님도 그거를 우리 GUI 모듈로 한 달 안에 지금 당신 중간고사 이 점수 이건데 이 점수 정도 실력으로 진행한다면 스케일은 이 정도 가져가고 뭐 게임을 뭐 몇 판 동안 진행할 것이며 끝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합시다와 같이 좀 더 구체화를 같이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무슨 게임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지식 내지 경험을 미리 쌓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자, 이 GUI 모듈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거. 엔간한 라이브러리, 여러분 이런 게임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 들어본 거 있습니까? 게임 엔진이라고도 보통 부르죠. 뭐 들어봤습니까? 뭐 게임 켜면 맨 처음에 딱 로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봤습니까? 예를 들어 유니티 본 적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이제 보통 총 쏘는 게임들 위주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게임 엔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노말노말하게 만들 수 있는 뭐 하복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커다란 게임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패키징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수업에서 쓰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GUI 모듈에는 그런 고급 기능들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컨셉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아요. 새로운 네모를 보여드립니다는 해줘요. 근데 이 네모를 예를 들면 회전을 시킨다든가 그 막 움짤들 보면 막 페페라든가 막 그런 거 보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제공 1도 안 합니다. 그거 하려면 선용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행렬식을 적어놔야 돼요. 안 적었습니다. 안 해드려요. 확대 축소도 네모는 확대 축소가 돼요. 근데 그림 파일 확대 축소는 안 해줍니다. 여러분 선형대수라든가 수치 해석에서 그런 프로젝션이니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니 그런 거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직접 코드로 짤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있어봤자 그거를 납득을 하고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아예 다 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진행할 만한 간단한 게임을 그래도 완성은 하는 게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최소한의 서비스만 여러분한테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총알이라는 그림이 있고 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대부분의 게임 엔진은 이 두 그림의 좌표만 내가 잘 입력을 해두면 지금 이 적이 총알에 맞았나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또는 언제 맞을 예정인지도 알려줘요. 총알의 속도 같은 걸 미리 넣어놨다면요.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걸 다 여러분이 손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순차 분기 반복을 써서 직접 W. 데이터에다가 필요한 데이터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서 쓰는 데이터 택배 활동을 해가면서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최종 버전으로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간단한 미니게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미니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다 여러분의 키보드로 여러분의 파이썬 문장들의 순차 분기 반복만을 써서 구성해 놨다 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프로젝트가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3학점짜리 수업에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스케일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다양한 게임 이번 주 해보시고 같이 각을 재서 이런 게 가능하면 어떤 네모를 어느 시점에 움직여야 되고 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사용자 입력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떤 네모를 어떻게 움직여야겠구나 와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가면서 요 블랭크라고 적혀 있는 .py 파일에 차근차근 파이썬 문장들을 적어 가면서 최종 버전 게임을 한 달 동안 만드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만 일단 구경해 두고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일단 원론적인 구조는 간단해요. 제가 이거 원본을 안 보여드렸는데 일단 축약하면 start라는 함수, 우리 지금 맨 마지막에 호출하는 개예요. 개의 내용물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start를 호출식을 계산한다. start 내용물을 실행한다. 그러면 일단 initialize를 호출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while문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while문은 내용물이 대충 두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구성해 놓은 업데이트를 호출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60분의 1초만큼 잠깐 기다린다. 와 같은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 GUI 프로그램, 여러분의 게임의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 커다란 while문으로 구성된다 보시면 돼요.
업데이트의 반복 호출, 연거푸 호출로 구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버전은 훨씬 더 못생겼거든요. 한번 구경해 볼래요?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도 있도록 일단 맨 위에다 깔아놨습니다. 지금 이게 스타트 원본인데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지정 안 해놨으면 오류 메시지 뱉는 거, 그 다음에 뭐 트라이 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커다란 왈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커다란 왈문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왈문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를 여기서 호출을 해요. 이 문장을 실행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py 파일에 적어놓은 그 함수 내용물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이 부분이 이제 시계를 계속 보면서 아 지금 60분의 1초 지났나? 지났나? 안 지났네? 안 지났네? 하면서 기다리는 부분이 다음 반복 준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못생겼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막 문제 생기거나 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다른 코드들 등등이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언제 다 만들었대? 아이고, 몇 줄이냐? 여기까지 본다면 860줄 정도 되네요. 자, 전 이걸 2줄 만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 달 안에 이걸 써서 게임을 만드시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그렇게 두 가지를 구경해 봤는데 이니셜라이즈는 우리 지금 반복의 3단 콤보가 지금 눈앞에 보이죠? 첫 반복 준비,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반복의 본문, 그 다음에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이 큰 왈문의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첫 반복을 준비하는 건 아까 봤던 대로라면 이니셜라이즈로 호출하는 거고, 따라서 이 게임에서 갖고 놀 네모를 새로 추가한다든가 중요한 데이터를 미리 담아둔다든가 하는 느낌으로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모든 왈문들이랑 똑같이 할당문들의 나열로 여기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두고 그럼 이제 큰 왈문을 시작해요. 큰 왈문은 매 반복마다 업데이트를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 그러니까 우리 게임이 매 프레임마다 뭘 해야 되냐도 역시나 여러분이 직접 함수적인 내용을 적어가면서 전체를 다 구성한다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 업데이트라는 친구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자가 종료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호출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프레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프레임이다, FPS가 60이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업데이트가 1초에 60번, 가급적이면 60분의 1초마다 호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렉이 걸리거나 하면 FPS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업데이트 한 번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번 업데이트로 호출하기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거에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렉으로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캐릭터가 막 점프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막 순간 이동하고. 그래서 FPS는 frames per second의 약자고, 현재 기본 세팅상으로는 여러분 엔간한 노트북에서 60프레임 지켜가면서 업데이트로 호출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걸 시간 간격을 줄이거나 키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건 이따 실습 때 해보고. 아무튼 자, 시간 간격을 주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유기물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내가 반응을 한다. 그 여러분 철권이란 게임 알고 있습니까? 그 철권 보면 막 다양한 스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P랑 2P랑 싸우는데 1P가 주먹을 내밀면 내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반격을 하든가요. 그래서 고동네 게임, 그러니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임에서는 이 프레임이란 단어가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저 캐릭터가 잠깐 움찔하는 걸 보고 내가 바로 반격을 위한 키를 누를 수 있다 라면 그쪽 게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질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매 업데이트, 자, 사실 이거 타임 점슬립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60분의 1초 동안은 쉰다와 같이 이번 업데이트 호출이랑 내용물 실행이랑 다음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하면 화면이 살짝 변경될 거예요. 아까 전처럼 네모가 살짝 이동할 겁니다. 예를 들어 네모가 가장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임 같은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네모가 오른쪽 벽에 부딪히면 지는 거예요. 낙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진짜 다알랑말랑하는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딱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화면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적합한 정도의 거리까지 도달했을 때 또는 그냥 감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화면상의 변화를 보고 이 네모의 변화를 보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서 눈으로 인지를 해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엄지손가락을 내린다까지 반응하기까지 시간을 저 사람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반사신경이 뛰어나도 그걸 예를 들면 100분의 1초 만에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 속 세상을 변경을 해놓고 저 사람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키를 입력하거나 말거나 결정해서 반응할 수 있기까지 살짝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자,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게임을 하는 건 이런 기다림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바둑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런 거 전혀 집어넣지 않고 계속 그냥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리 게임을 진행한 다음에 사람 앞에 가서 이제 승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통 물량으로 승부를 한다라면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AI끼리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랑 쇼부를 보는,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저 사람 입력받아서 게임 속 세상을 변경하는, 그걸 기본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시간 간격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자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네모가 여기 정도 있어요. 오른쪽 끝에 닿으면은 낙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4, 5초 동안은 사용자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그러다가 여기쯤 왔을 때 이제 비로소 누를 거냐 말 거냐 손가락을 움찔거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동안에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시간 간격 동안 대기하는 동안에는 사용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사용자가 정확한 타이밍에 본인이 원하는 딱 그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를 이 게임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60분의 1초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타이밍을 시간 간격을 두고 매번 저 사람 지금 스페이스바 눌렀나? 낙이네? 게임 오버 이런 식으로 실행되도록 업데이트 내용을 구성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요즘은 이제 PC방 같은 데 보면 120프레임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좋은 컴퓨터 놓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보통은 60이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화면 움직이는 기준이죠. 30 하면 좀 끊기는 것 같고 24프레임 하면 여러분 영화관 같은 데서 쓰는 프레임 숫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나가면 이제 그 오락실 같은 데 보면 내려오는 거 맞춰가지고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자 60분의 1초면 몇 밀리초입니까? 약 17밀리초예요. 근데 그거도 이 게임에서는 중요하게 너무 길다. 시간 간격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240번마다 저 사람이 버튼을 눌렀네 안 눌렀네를 검사를 하도록 좀 더 본격적인 리듬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 간격을 훨씬 더 짧게 가져와서 정밀하게 이 사람이 언제 눌렀냐에 따라서 퍼펙트가 뜨거나 그레이트가 뜨거나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곳도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0프레임이면 이제 아까 17ms라고 그랬으니까 약 4ms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사용자 입력을 다룬다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니셜라이즈는 첫 반복 준비니까 맨날 하는 그 느낌대로 하면 됩니다. 이 반복 안에서 내가 뭐 할 거냐? 그러면 처음에는 뭐를 준비를 해둬야 되냐? 예를 들어 내 캐릭터는 화면 한가운데 있고요.
적은 아직 안 보일 거니까 화면 저 멀리 있거나 투명하게 지정하고요. 와 같은 식으로 미리 계획을 하는, 데이터들을 계획을 하는 코드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작성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좀 골치를 썩이게 될 겁니다. 오늘 최종 목표 달성 못하고 가는 친구가 절반이 넘을 거예요, 아마. 물론 우리 강사반은 늦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조교님 반에서 더 하고 싶다라면 강사반으로 오시면 되고, 아무튼 간에 자, 요 업데이트 내용물은 그런 반복 호출 흐름, 달리 말하면 현실 시간의 흐름 내지는 그동안 이전 호출이랑 다음 호출 사이의 그 시간 간격 동안 사용자의 입력의 변화 같은 것들을 게임 안에서 다루는 중요한 데이터에 반영을 하고 그 중요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사용자한테 이번 프레임이랑 다음 프레임 사이에 보여줄 화면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간단하지만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집어넣도록 구성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죠? 방금 전 코드 보는 거 어렵지 않았죠, 이거? 자, 요 분기가 들어갔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것만 적어놨기 때문에 이 게임은 되게 단조롭게 흘러갑니다. 그죠? 아까 봤던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네모는 그냥 하염없이 내려가요. 저 가만 냅두면 몇만 컷만 몇만까지 내려갈 겁니다.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내려가다가 화면 맨 끝에 도달하면 이제는 튕겨 올라가는 뭐라 그래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걸 구현하고 싶다라면 딱 정확히 이 친구가 이 네모가 밑바닥에 닿았을 때만 이 친구의 Y 속도를 부호를 바꿔주는 느낌의 분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등속 운동하는 거죠. 그죠? 플러스 1만큼 등속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이번 프레임의 이 친구의 X 속도만큼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초기 속도는 0이에요. 그 다음에 매번 이 친구의 X 속도를 이제 변위라고 불러야겠죠. 얘네들은 X 변위에다가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 프레임마다 이 친구의 X 속도를 0.1만큼 증가시켜요. 그럼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그죠? 좀 더 편한 결과를 위해 Y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들어갈 게 아니군요. 오브젝트 원래 적혀 있었던 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0으로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고 X는 처음에 0이었다가 속도만큼 매번 증가를 할 거예요. X 변위는. 그 다음에 X 속도는 등가속도 동일한 가속도만큼 증가할 겁니다. 해서 실행하면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잠깐만. 저 지금 어딘가에서 코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어디를 잘못 적었을까요? 아, 여기네요. 하고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를 변화량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서 한 번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다 사인 코사인 넣잖아요. 그럼 이제 원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아니면 앵글을 집어넣어서 사인 코사인을 쓰거나 아니면 그거에 반대되는 뭐라 그래요?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이라고 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써서 원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내 캐릭터의 움직임 아니면 적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다시 담는 결과적으로는 택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할당문들을 실행하면서 여러분은 이 게임을 진행시키는 게 가능해요. 현란한 무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랜덤을 쓰면 이제 임의의 위치에서 튀어나와서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첫 시작 준비를 이니셜라이즈 안에다가 할당분들 해서 차곡차곡 적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정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이 GUI 모듈의 장점은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봐도 납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미적 내용이라든가 일반 물리 내용을 들고 오면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걔네는 수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한 더하기 빼기 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루트를 씌운다든가 삼각함수를 붙인다든가 하는 수식을 좀 더 고급스럽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걸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본다면 그냥 이전에 썼던 그대로 여러분은 열심히 할당문들을 적어가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 GUI 모듈의 단점은 조금이라도 더 복잡한 거, 예를 들어 네모를 회전을 시키고 싶다. 불가능해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엔간한 게임 엔진에서는 그거 다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들보다는 그런 키 입력이라든가 마우스 입력, 그다음에 네모 이동, 크기 변경, 색깔 변경 같은 그런 직관적인 작업만 수행하는 간단한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이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습 시간부터 같이 한번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후반부는 복습이에요. 여러분 결국 적는 코드, 전반부 때 적었던 코드, 과제 넘버 3 할 때 적었던 코드랑 동등한 느낌으로 적게 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전반적인 이 프로그램 자체의 실행 흐름이 큰 while문을 기준으로 두고 한가운데 두고 반복 실행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실행을 진행한다 라는 식으로 스타일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동등한 할당문들 등등을 가지고 약간 다른 느낌의, 다른 스타일의 실행 흐름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조금 납득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쾌적하게 복습의 느낌으로 우리 공창컴의 후반부를 같이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고 거의 지금 풀차지를 하긴 했는데 우리 중탈할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아무튼 간에 조금 쉬었다가 실습을 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